한강이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진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깨끗했다. 서유라는 소리 하나 없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 벽에 걸린 그들의 완벽한 순간을 포착한 웨딩 사진이 아닌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리는 검은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은 이미 한기를 품고 있었다. 최고급 도자기 그릇에 담긴 음식들은 조명 아래서 먹음직스러워 보였지만 온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정확히 자정이 넘어선 시각, 현관 디지털 도어록이 둔탁한 기계음을 냈다. 유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곧이어 복도를 울리는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무겁고 불규칙하며 술에 취한 이의 것이었지만 그 밑에 깔린 오만함은 숨겨지지 않았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반쯤 풀어헤친 채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값비싼 실크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재킷은 팔에 되는 대로 걸치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자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낯선 달콤하고도 자극적인 여성의 향수 냄새가 공기를 갈랐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한 호수 같았다.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다. 지우는 식탁을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담긴 헛웃음을 쳤다. 그는 그녀의 노력을, 그녀의 존재 자체를 비웃는 듯 했다. 아직 앉았어 기다릴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알코올 때문에 조금 굵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담함은 술 기운 탓이 아니었다. 그는 유라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재킷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포크로 한번 쿡 찔러보더니 그대로 밀쳐버렸다.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요. 유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소음보다도 뚜렷하게 거실을 울렸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열정과 야망 대신 공허한 권력욕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죽었음을 깨달았다. 지훈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려다 말고 다시 내려놓았다. 유라야, 우리 솔직해지자. 이런 연극 이제 지겹지 않아.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대방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그의 아내가 앉아 있었다. 그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 무시해왔던 그의 제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조용한 전략가. 연극이란요, 난 당신의 아내고 당신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어요. 유라의 대답은 사실에 기반했지만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무의미해진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음식들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그가 얼마나 늦었는지 따위의 하소연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태도, 그의 말, 그에게서 나는 낯선 향기.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아내. 그래, 넌 내 아내지. 지훈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게 다야. 서유라. 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알아. 당신이 거실에서 꽃이나 가꾸고 저녁 메뉴나 고민하는 동안 난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유라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게 식어갔다. 심장이 조각나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뇌는 남편이라는 적의 전략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무능한 내조자라는 틀에 가두어 자신의 일탈을 성공한 남자의 당연한 권리로 포장하려 했다. 그는 그녀를 얕보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당신을 성공하게 만든 건 나예요, 지훈 씨. 유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에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당신이 세룡그룹 최연소 임원이 될 수 있었던 건 당신의 야망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무모하게 달려들 때마다 뒤에서 재무제표를 맞추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당신이 무시했던 이사들을 설득했던 건 나였어요. 지훈은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과거 이야기군. 그래, 인정하지. 당신 똑똑했어. 하지만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지금의 난 당신의 그런 잔재주 없이도 충분해. 아니, 오히려 당신의 그 과도한 신중함이 내 발목을 잡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화는 끝났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윤채원이에요. 유라의 질문이 그의 등 뒤에 꽂혔다. 지훈의 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감추려는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 채원이야. 똑똑하네 역시. 하지만 그게 뭐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마저 묻어났다. 그녀는 당신을 망칠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경고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미래를 읊는 예언에 가까웠다. 그녀는 당신의 돈과 지위만 보고 접근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추진하는 그 위험한 M&A 건도 그녀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요. 그녀는 단순한 질투가 아닌 회사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무너진 남자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었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폭소를 터뜨렸다. 망쳐, 유라야 제발. 당신은 비즈니스를 몰라. 이건 모험이 아니라 기회야. 채원이는 나를 이해해. 내 야망을, 내 그릇을 이해한다. 이해한다고. 당신처럼 과거에 얽매여서 안전한 길만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는 유라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자신의 판단이 부정당했다는 것에 대한 모욕감이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건 이제 우린 예전 같지 않다는 거야. 그가 차갑게 선언했다. 난 더 이상 당신의 조언 따위는 필요 없어. 당신은 그저 강지훈 이사의 아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며 조용히 살아. 내가 주는 돈으로 쇼핑이나 하고 친구들이나 만나.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내 일에 끼어들지 마. 이것은 요구가 아닌 명령이었다. 그는 유라를 자신의 화려한 삶을 장식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격하했다. 유라는 말없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마지막 남았던 사랑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이 보였다. 맹목적인 사랑에 가려져 있던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야망에 눈이 멀어 자신을 지탱해주던 기반마저 스스로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남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위해 슬퍼하거나 분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심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유라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다. 아니, 당신은 당신 자신을 버린 거예요. 당신이 오늘 한 말을, 당신이 한 선택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서 오히려 지훈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밀려드는 불쾌감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후회 내가 웃기지 마. 난 내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어. 당신이 없어도.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재킷을 집어 들지도 않은 채 침실이 아닌 서재 쪽으로 향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텅 빈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그는 오늘 밤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잠들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유라는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거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식어버린 음식, 값비싼 와인, 그리고 그녀의 죽어버린 사랑.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슬픔이 없었다. 대신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냉철함과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을 분석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방역을 준비하는 전략가 서유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을 치우지 않았다. 이 차가운 만찬은 강지훈의 배신과 오만함,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거물로 남겨둘 터였다. 유라는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 사이 가장 구석진 곳에 놓인 평범한 서류 가방이 있었다. 그녀가 결혼과 동시에 굳게 닫아두었던 그녀의 진정한 무기들이 잠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여러 개의 보안, USB 그리고 그녀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로 가득 찬 수첩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차가운 스크린의 불빛이 감정 없는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언급했던 위험한 M&A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는 그녀가 세룡그룹의 초기 자본 흐름과 재무 구조를 설계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유라는 준이 모르는 그녀의 비상 연락망을 떠올렸다. 그룹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그녀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녀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녀는 그들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아니, 그들과 협력할 생각이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동안 그녀는 그가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을 설계할 것이었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정확하며 완벽해야 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했다. 지훈이 윤채원이라는 여배우에게 흘러들어간 회사의 자금 내역을 추적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무모했다. 그는 회사의 비상자금에까지 손을 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공국의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있었다. 유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너무나도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 지훈 씨, 당신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했지. 유라가 차가운 모니터를 보며 속삭였다. 하지만 당신이 움직이는 그 세상의 판을 짠 건 나야. 그리고 이제 그 판을 뒤엎을 사람도 나일 테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혹은 파괴하려는 자의 냉혹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유라는 모든 초기 분석을 마쳤다. 강지훈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가장 기본적인 재무 규율마저 무시하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의 노트북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다. 폴더의 이름은 심판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정리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 몇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깊은 피로와 심장의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한강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다. 어젯밤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 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복수와 정의, 그리고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존재하는 전략가일 뿐이었다. 차가운 저녁 식사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라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강지훈 당신이 나를 버린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아니면 차가운 결의가 맺힌 이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새벽의 푸른 빛이 펜트하우스의 대리석 바닥을 비출 무렵
서유라는 이미 자신만의 전쟁 상황실을 구축한 후였다. 어젯밤에 차가운 만찬이 벌어졌던 것일과 달리 서재는 수십 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흐르는 스크린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잠들지 않았다. 그녀의 뇌는 고통을 잊은 채 오직 강지훈이라는 바이러스가 세룡그룹 시스템의 어느 부분까지 감염시켰는지를 추적하는 데만 몰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정교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강지훈이 결코 알지 못하는 자신이 그룹의 초기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내부 서버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것은 불법 해킹이 아니었다. 시스템의 창조주가 자신의 창조물에 남겨둔 비밀 통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었다. 유라는 지훈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법인카드 내역과 자금 이체 승인 목록을 실시간으로 빨아들였다. 예상대로였다. 강지훈은 대담함을 넘어 무모함의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공식적인 M&A 라인이 아닌 유라가 과거 비상사태를 대비해 스위스에 개설해둔 블루오션 헤징 펀드, 계좌에서 막대한 자금을 인출하고 있었다. 이 자금은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보루였다. 그것이 지금 SF홀딩스라는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유라는 SF홀딩스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그녀는 그 회사의 등기이사 명단을 확인했다. 이름은 생소했지만 그들의 주소지는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채원의 개인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작은 에이전시의 주소였다. 유라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강지훈은 지금 윤채원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녀가 속한 스타파이어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윤채원에게 회사를 통째로 선물하려 하고 있었다. 스타파이어는 업계 3위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지만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과 아이돌 그룹의 연이은 스캔들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였다. 재무제표는 최악이었다. 이것은 경영 전략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에 눈이 먼 남자의 자살 행위이자 회사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유라는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여 별도의 보안 USB에 저장했다. 그녀는 경고해야 했다. 이것은 아내로서의 마지막 의무도 그에 대한 미련도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이 청춘을 바쳐 이룩한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창조자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배가 암초에 부딪히기 전에 선장의 광기를 멈춰 세울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 기회를 걷어찰 것을 알면서도 절차상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했다. 정고가 가까워져서야 강지훈이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물을 찾으러 주방으로 향하다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유라가 세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의 표정은 노골적인 불쾌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느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권위는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어젯밤 내 말 못 들었어. 당신은 내일에 신경 꺼. 당장 나와서 커피나 준비해. 그는 유라가 밤새 무엇을 했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침 루틴이 방해받은 것에 짜증이 났을 뿐이었다. 유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스타파이어 엔터테인먼트 그 인수건 당장 중단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서재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훈의 움직임이 굳었다. 숙취로 흐릿했던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보다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명령했다는 사실에 더욱 격분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는 유라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네가 감히 내 뒤를 캔 거야. 이 미친 여자가.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려다 모니터에 떠있는 익숙한 계좌 번호들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와 윤채원 그리고 그의 변호사만이 알아야 할 극비자금의 흐름도였다. 유라는 그제야 의자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했다. 경고하러 왔어요. 아내로서가 아니라 세룡그룹의 초기 자본 구조를 설계한 파트너로서. 그녀는 파트너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지훈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였다. 당신이 사용한 블루오션 해징 펀드는 그룹의 생명줄이에요. 유라가 침착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 자금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 없이는 절대 동원할 수 없도록 이중삼중의 락럭이 걸려 있어요. 당신이 지금 한 짓은 명백한 불법 자금 유용이고 공금 횡령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AI처럼 감정이 없었다. 지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비웃음을 되찾았다. 락하, 내가 해제 못할 잠금 장치는 없어. 당신이 만든 그 고리타분한 시스템 따위 이제 내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그녀의 공로를 폄하했다. 그는 자신이 유라의 시스템을 극복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해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마스터 키를 줬었으니까. 당신을 믿었으니까. 그녀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고 믿고 싶었다. 스타파이어의 부채 비율은 800%가 넘어요. 그 회사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좀비 기업이라고요. 인수하는 순간 세룡전자의 주가는 반토막 날 거고 당신은 주주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될 거예요. 닥쳐, 지훈이 포효했다.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분석은 그의 야망과 자존심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네가 비즈니스에 대해 뭘 알아? 넌 그냥 숫자 노름이나 하던 계집애일 뿐이야. 지금 내가 움직이는 이 판은 너 같은 범생이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전쟁이라고. 그는 유라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래, 스타파이어, 내가 인수할 거야. 그리고 채원이를 그 자리의 주인으로 만들 거야. 그 애는 나를 이해해. 내 야망을, 내 비전을 공유한다고 너처럼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안전 규정 따위나 떠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식적인 지적 유기 선언이었다. 그는 유라의 지성을, 그녀의 판단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당신은 낡았어, 서유라. 그가 잔인하게 내뱉었다. 당신의 그 완벽주의, 그 신중함 이젠 지긋지긋해. 난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당신이라는 족쇄 없이도. 그는 유라가 지난 10년간 자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녀의 전략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음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는 성공에 취해 자신을 신이라도 된 듯 착각하고 있었다. 유라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실망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연민만이 감돌았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의 경고는 그에게 닿지 않았다. 아니, 그는 스스로 귀를 막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할 것이라 예상했고, 그는 정확히 그렇게 행동했다. 이게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유라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 경고를 무시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를 원망하지 마요.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원망 내가 하두고 봐. 누가 웃게 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서재에 얼씬도 하지 마. 이혼 도장 찍기 싫으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 알겠어. 그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서재를 나갔다. 그는 유라가 수집한 증거 자료가 담긴 USB가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를 구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명분을 주려던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가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 순간을. 그리고 그는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그녀가 결혼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라니, 오랜만이에요, 박 이사님. 유라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박 이사는 세룡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그녀의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인물이었고 지금은 강지훈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난 상태였다. 네, 저예요. 드릴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신가요? 경고는 무시되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강지훈이 혐오감에 찬 얼굴로 서재 문을 닫고 나간 후 그 쾅 닫히는 소리는 펜트하우스의 정막 속에서 오랫동안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유라의 지난 1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사형 선고였으며 그녀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숨통을 끊는 소리였다. 그녀의 심장을 옥죄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형태가 변했다. 뜨거운 슬픔과 배신감은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가 굳어지고 있었다. 사랑이 식어갈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냉철한 무관심 혹은 그보다 더 무서운 목적의식이었다. 유라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경고를 무시당한 전략가였고 이제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는 것, 아니 그를 완벽하게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균형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박 이사와의 통화에서 잡은 약속 장소를 떠올렸다. 오늘 저녁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다. 유라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 대신 몸에 잘 맞는 어두운 색의 정장을 선택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붉은 립스틱으로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전투의 색이었다. 그녀는 서재에서 챙긴 USB 드라이브를 클러치 깊숙이 넣었다. 그 안에는 강지훈의 배임 행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 블루오션 해징 펀드의 자금 흐름도가 담겨 있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북악산 기슭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정식집 송월관이었다. 그곳은 유라의 아버지가 생전에 중요한 손님들을 접대하던 곳이었고 강지훈 같은 신흥 강자들은 알지 못하는 구시대의 충성심과 비밀이 깃든 장소였다. 유라가 예약된 별실로 들어서자 박 이사가 이미 단정한 자세로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에 의해 자회사로 밀려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세룡그룹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현자의 그것이었다. 오랜만이네 유라 양. 박 이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그는 유라의 결혼식에서 그녀의 아버지 대신 손을 잡아주었던 인물이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군. 강 이사 얘기는 익히 들었네. 그는 유라가 단순히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자신을 찾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맞은편에 앉았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사적인 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서론을 길게 끌지 않았다. 회사가 위험합니다. 강지훈 이사가 아버님께서 비상시를 대비해 만드신 블루오션 펀드에 손을 댔습니다. 박 이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블루오션 펀드는 그와 유라의 아버지 그리고 극소수의 원로만이 아는 성역이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 펀드는 강 이사가 접근할 수 없는 자금일세. 내가 그렇게 설계해 두었. 그는 말을 멈췄다. 그 설계를 완성한 것은 바로 눈앞의 서유라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유라는 말없이 클러치에서 소형 태블릿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USB를 연결하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화면에 나타났다. 스위스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천억 원의 자금이
페이퍼 컴퍼니인 SF홀딩스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 이사는 제가 준 마스터키를 이용해 잠금을 풀었습니다. 제가 그를 믿었기 때문이죠. 박 이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SF홀딩스. 이건 또 뭔가 스타파이어 엔터테인먼트. 그는 유라가 함께 띄운 스타파이어의 재무제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부실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이 자금을 썼단 말인가? 제정신인가? 그의 연인 윤채원이라는 배우가 속한 회사입니다. 유라의 무미건조한 대답에 박 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배임을 넘어선 자살 행위일세.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유라 양, 자네가 이걸 내게 가져온 이유는 뭔가 자네는 아직 강 이사의 아내일세. 제 사랑은 어젯밤에 끝났습니다, 이사님.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저는 제 아버님의 유산 그리고 이사님과 제가 함께 지키려 했던 세룡그룹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껐다. 강 이사는 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멈춰야 합니다. 박 이사는 유라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여린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냉철한 두뇌와 강인한 의지를 물려받은 진정한 세룡의 주인이었다. 뭘 하면 되겠나? 박 이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는 결심했다. 강 이사는 제가 그룹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접근 기록은 언젠가 발각될 수 있습니다. 유라가 본론을 꺼냈다. 내부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 이사의 측근들이 아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박 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김진명 감사가 있네. 그는 자네 아버님께서 직접 발탁한 사람이야. 강 이사가 그를 무능하다고 판단해 감사팀 구석에 처박아 두었지만 그는 세룡에서 가장 정직하고 유능한 회계사일세. 내가 그를 연결해주지. 감사합니다. 유라는 박 이사에게 또 다른 USB를 건넸다. 이 안에는 강 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시간대가 들어있습니다. 김 감사님이 공식적인 감사 기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들은 우연히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해야 합니다. 알겠네. 박 이사는 USB를 단단히 쥐었다. 그리고 유라 양,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유라의 다음 수가 궁금했다. 저는 강 이사가 더 깊이 빠져들도록 만들 겁니다.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스타파이어 인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가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도록, 그리고 그의 오만함이 극에 달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질 때 더 처참할 테니까요. 송월관에서의 비밀 회동이 끝난 후 유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 전에 사용하던 강지우는 존재조차 모르는 한남동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진정한 워룸이었다. 펜트하우스는 감시당할 수 있었지만 이곳은 완벽한 안전지대였다. 그날 밤 박 이사의 주선으로 유라와 김진명 감사의 비공개 화상통화가 이루어졌다. 김 감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유라가 제시하는 정확한 데이터와 내부 코드명 그리고 박 이사의 보증에 인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강지훈의 전횡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강 이사는 회계법인과 짜고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고 있습니다. 김 감사가 유라가 보낸 자료를 분석하며 말했다. SF홀딩스로 들어간 자금 중 일부가 다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윤채원의 개인 자산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보입니다. 유라의 손이
멈칫했다. 개인 자산이라고요. M&A 자금뿐만 아니라 아예 횡령을 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녀는 강지훈이 생각보다 더 깊이 썩어 있음을 깨달았다. 사랑은 이미 식었지만 인간적인 환멸이 밀려왔다. 네, 그렇습니다. 윤채원 명의의 부동산 구입, 고가의 보석 구매 내역, 전부 회사 돈입니다.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 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건 모두가 죽는 길입니다.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김 감사님. 유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강 이사와 윤채원 사이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스타파이어 인수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강 이사는 지금 극도로 예민한 상태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 감사는 결의를 다졌다. 통화가 끊어졌다. 유라는 오피스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 그녀가 살던 펜트하우스에서는 지금 강지훈이 윤채원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유라는 자신의 동맹군을 확보했다. 구시대의 충신 박 이사와 현장의 칼날이 되어줄 김 감사.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그녀는 강지훈의 주변을 천천히 조여갈 것이다. 그의 돈줄, 그의 인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자존심까지. 그녀의 사랑이 식어버린 바로 그 순간 그의 운명도 결정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 이제는 명백히 그만의 영역이 된 공간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서유라의 경고는 그에게 하찮은 소음으로 치부되었다. 그는 아내의 지성을 꺾었다고, 그녀의 낡은 방식을 극복했다고 굳게 믿었다. 그의 옆에는 윤채원이 요염한 자세로 소파에 기대어 위스키 잔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여자 이제 정말 조용해진 거야. 윤채원이 붉은 입술을 삐죽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서유라의 존재 자체가 거슬렸다. 단순한 아내라서가 아니라 강지훈을 망설이게 만드는 마지막 족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그 여자는 끝났어. 감히 내 일에 끼어들려 하더군. 스타파이어 건을 반대했어.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는 유라의 경고가 순전히 질투 때문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그것이 그의 오만함을 지탱하는 가장 편한 해석이었다. 이제 내 앞길을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을 위한 제국을 곧 손에 넣게 될 거야. 윤채원은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자기야, 난 자기를 믿어. 하지만 아직 그 여자의 사람들이 회사에 남아있잖아. 박 이사 같은 늙은이들. 그들이 자기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자기가 진짜 왕이 되려면 자기만의 사람들이 필요해. 그녀는 지훈의 야망을 교묘하게 자극하며 자신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려 했다. 윤채원의 말은 강지훈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유라가 박 이사를 만났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유라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구시대의 망령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라와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스타파이어 인수건을 공식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였다. 아니, 사실은 옥석을 가리기 위한 그의 표현대로라면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는 SF홀딩스를 통한 우회 인수 계획의 개요를 설명했다. 재무제표의 위험성이나 자금 출처는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예상대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재무총괄본부장인 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박 이사와 마찬가지로 유라의 아버지가 직접 발탁한 인물이었다. 이사님, 스타파이어의 부채 비율은 업계에서도 위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사 없이 이런 거액의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강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감히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결정에 토를 달다니. 최 본부장, 당신은 지금 내 판단을 의심하는 건가? 아니면 내 뒤에서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렸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임원들은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최 이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꿍꿍기가 아닙니다. 재무 책임자로서 당연히 제기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블루오션 펀드에. 그는 말을 끝 맺지 못했다. 강지훈이 책상을 내리쳤기 때문이다. 닥치쇼. 블루오션 펀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지? 당신 혹시 서유라와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은 완벽한 모함이자 본보기였다. 강지훈은 이 순간을 위해 서유라라는 카드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내부의 적과 결탁한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회사를 위해서. 됐어, 당신 해고야. 강지훈이 소리쳤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세룡전자는 강지훈 체제로 다시 태어날 거요. 내 뜻에 반하는 자,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자는 모두 최 본부장과 같은 신세가 될 거란 말이지.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공포를 심었다. 내일부터 재무본부장은 내 사람인 윤 상무가 맡을 거요. 그날 오후 세룡그룹은 피바람에 휩싸였다. 재무총괄 최 이사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팀의 부장, 법무팀의 고참 변호사 등 강지훈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던 핵심 인력들이 줄줄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모두 유라의 아버지가 심어둔 혹은 유라가 직접 추천했던 유능한 인재들이었다. 그들의 빈자리는 강지훈의 대학 동문이거나 그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맹세한 인물들로 빠르게 채워졌다. 특히 신임 재무본부장이 된 윤 상무는 업계에서 강지훈의 개로 불릴 만큼 아부에 능하고 실력은 없는 자였다. 이제 강지훈의 폭주를 견제할 내부 장치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는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고 믿었다. 강지훈은 윤채원과 함께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결단력에 스스로 감탄했다. 봤지? 이게 바로 나야. 방해물들은 모조리 치워버렸어. 이제 스타파이어 인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야. 그는 윤채원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며 그녀가 곧 엔터계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윤채원은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환호했다. 그녀의 눈에는 미래의 부와 명예가 아른거렸다. 그녀는 강지훈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가 스스로 제국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낄 뿐이었다. 바로 그 시각 한남동 유라의 오피스텔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유라는 모니터를 통해 강지훈이 단행한 살벌한 인사조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오히려 안도감마저 감돌았다. 강지훈이 정확히 그녀가 예상한 대로, 아니 그보다 더 어리석게 움직여주고 있었다. 해고된 최 이사는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20년을 바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그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휩싸였다. 그때 그의 개인 보안 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K. 그가 기억하는 유라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이니셜이었다. 조회 본부장님,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회사를 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다. 그리고 첨부된 것은 강지훈이 윤채원에게 보낸 불법 자금의 일부 내역이었다.
최 이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전쟁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유라는 박 이사와 김 감사 그리고 방금 해고된 최 이사를 포함한 구시대의 망령들과 비밀리에 화상회의를 가졌다. 그들은 강지훈의 손에 잘려나간 세령의 팔다리였지만 동시에 세령의 신경망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유라는 그들의 분노와 절망을 목적의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여러분은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외부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뿐입니다. 유라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눈과 귀를 스스로 멀게 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여러분 대신 아첨꾼들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그 아첨꾼들은 실물을 모릅니다. 유라는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최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새로 임명된 윤 상무가 절대 찾지 못할 비자금 내역과 과거 감사 자료의 위치를 알고 계십니다. 김 감사님께 그 경로를 알려주십시오. 리스크 관리팀의 박 부장님, 부장님은 스타파이어 외에 강 이사가 추진 중인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주십시오. 분명히 또 다른 횡령 루트가 있을 겁니다. 부장님 밑에 있던 직원들은 여전히 부장님을 따를 겁니다. 배업무팀의 이 변호사님, 우리는 강 이사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가 새로 앉힌 법무팀장은 이사회의 규정집조차 제대로 읽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실수를 그리고 강 이사의 배임 행위를 입증할 모든 법적 오류를 찾아내 주십시오. 유라는 그들에게 단순한 정보원이 아닌 그림자 내각의 역할을 부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쫓겨난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적의 심장부에 자신들의 첩자, 여첩자디어꺼와 자 과거의 부하 직원들을 심어둔 보이지 않는 방역의 주체였다. 강지훈이 스스로의 손으로 제거한 그들이 이제 그의 가장 치명적인 적의 그림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유라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할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겠지만 실상은 거미줄의 한가운데 걸린 나방에 불과했다. 유라는 그 거미줄을 짠 거미였다. 그녀의 네트워크는 이제 활성화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다. 다이나믹 에이지에 보낸 1천억 원은 뼈아픈 출혈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결단력이 세룡전자의 심장을 멈출 뻔한 재앙을 막았다고 자부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 성공적인 위기 극복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다. 그는 이제 그 누구도 심지어 과거의 유령 같은 서유라의 시스템조차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신임 재무본부장 윤 상무를 쥐어짰다. 스타파이어 인수를 서둘러 이달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강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독일발 쇼크는 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그가 모르는 또 다른 암초가 튀어나오기 전에 그는 윤채원과의 약속을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완성해야 했다. 자금은 남은 자금으로 지분 매입을 완료할 수 있겠지. 하지만 강지훈의 심은 그의 사람인 윤 상무는 무능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서를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다. 이사님, 그게 이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스타파이어의 주가가 지난 이틀간 폭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시장의 물량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강지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SF홀딩스를 통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눈치를 챘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비밀 작전이 누설되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누구야? 경쟁사인가 아니면 박 이사 그 늙은 여우짓인가?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스타파이어의 주가는 그가 책정한 인수 가격의 상한선을 이미 넘어섰다. 적대적 M&A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실탄을 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블루오션 펀드에 2번이나 손을 댔다. 회사의 운용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게임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 의해 코너로 몰리고 있었다. 윤 상무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말뿐이었다. 강지훈은 그를 발로 찰듯이 노려보았다. 꺼져, 당장 꺼져, 이 무능한 자식.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 최고급 위스키 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고립되었다. 자신이 뽑은 아첨꾼들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파라노이아 편집증가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누가 감히 그의 앞길을 막는가? 그는 미친 듯이 서재를 서성이다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서유라. 그녀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낡은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배경은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 서 회장이 생전에 구축했던 구시대의 인맥들. 그들은 여전히 금융계와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경멸했던 바로 그 과거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존심을 구겼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유라를 본 것은 그녀에게 경고를 무시당했던 그날 아침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그녀는 거실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유라는 거대한 거실의 창가에 서서 자신이 아끼던 화분들의 잎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듯 했다. 강지훈은 술 냄새를 풍기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절박함과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서유라, 내 도움이 필요해. 유라는 손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녀의 옆모습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가웠다. 무슨 도움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우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스타파여, 누군가 내 앞길을 막고 있어. 주가가 폭등했어. 자금이 더 필요해. 그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돌렸다. 내 아버지 인맥들, 그 은행장들, 펀드 매니저들. 네가 한마디만 하면 돼. 나한테 투자하라고, 아니 대출이라도 당장 내어주라고 말해. 그는 요구하고 있었다. 마치 과거에 그녀가 그의 넥타이를 메어주던 것처럼 당연하게 그녀의 헌신을 요구했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소유물이며 자신의 성공에 종속된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절박함을 무기 삼아 그녀를 압박했다. 유라는 그에게 붙잡힌 자신의 어깨를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에는 이제 탐욕과 두려움, 그리고 초조함만이 남아있었다. 싫어요. 한마디였다. 그 짧고 단호한 거절은 강지훈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유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와 그 사이에 명확한 거리를 두었다. 싫다고 했어요, 지훈 씨. 그녀는 그를 당신이 아닌 지훈 씨라고 불렀다. 그것은 완벽한 타인에 대한 호칭이었다. 그건 당신의 사업이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강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상관이 없어. 네가 감히 넌 아직 내 아내야.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장이야. 그는 그녀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려 했다. 하지만 유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벽처럼
그의 분노와 협박을 그대로 튕겨냈다. 아니요. 당신은 이미 나를 버렸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 조언은 필요 없다면서요. 나는 그저 당신이 주는 돈이나 쓰면서 조용히 살라고 했잖아요. 당신의 위대한 사업에 나는 낡은 족쇄일 뿐이라고. 유라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오만한 뺨을 후려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러니 이제 와서 그 낡은 족쇄에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강지훈은 숨을 헐떡였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가 평생 무시하고 얕잡아봤던 아내가 그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 냉혹한 거절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녀가 감히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다. 네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그녀를 당장이라도 때릴 듯이 위협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두고 봐. 너 오늘 이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깨끗이 정리된 화분 하나를 들고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다. 문이 닫혔다. 쾅 소리가 아닌 딸깍 하는 차갑고 건조한 소리였다. 강지훈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마지막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렸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아직 그에게 이것이 전쟁임을 인정하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내의 배신에 치를 떨 뿐이었다. 강지훈은 서유라에게 거절당한 그날 밤 펜트하우스가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등 뒤에서는 파산의 냉기가 밀려오고 있었다. 스타파이어의 주가는 그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무능한 임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대출 한도조차 늘리지 못하는 무능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는 코너에 몰렸다. 그리고 코너에 몰린 짐승은 가장 위험한 법이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윤 상무를 호출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시장에서의 매집은 포기한다. 윤채원을 통해 스타파이어의 최대 주주인 홍 회장과 직접 접촉해 그의 지분 전부를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인수하겠다. 윤 상무는 사색이 되었다. 이사님, 그건 최소 3천억 원이 넘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블루오션 펀드는. 닥쳐. 강지훈이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돈은 내가 만들 테니 넌 가서 협상 테이블이나 차려. 그는 결심했다. 이사회의 승인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세룡전자의 심장 피닉스라 불리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특허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잡기로 했다. 이것은 회사의 미래 그 자체를 도박판에 던지는 행위였다. 그는 즉시 제2금융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악명 높은 사채펀드 골드스톤 캐피탈과 접촉했다. 그들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막대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자들이었다. 강지훈은 이 불법적인 담보대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자신이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한남동 오피스텔의 모니터에 강지훈이 서명한 불법 대출 계약서 스캔본이 떠올랐다. 김진명 감사가 심어둔 내부자가 방금 전송한 것이었다. 강지훈이
세룡전자의 핵심 자산을 불법으로 담보 잡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유라는 이 마지막 조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사님, 때가 되었습니다. 히든 카드를 사용합니다. 유라의 2단계 계획은 치밀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닌 거대 기업의 시스템을 정화하는 외과 수술의 형태를 띠었다. 첫 번째 서류 봉투는 금융감독원 기업 공식관리국으로 향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보낸 이 자료에는 강지훈의 모든 범죄 행위가 담겨 있었다. 블루오션 해징펀드에 2차례에 걸친 불법 인출, 로그 다이나믹 에이지로 송금된 내역, 윤채원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대의 횡령 증거, 그리고 방금 체결된 피닉스, 특허 포트폴리오, 불법 담보대출 계약서 4번까지. 이것은 의혹이 아닌 확정된 범죄의 기록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즉시 특별 조사팀을 꾸렸다. 두 번째 행동은 세룡그룹의 지주회사 세룡홀딩스의 한태준 회장을 향했다. 한 회장은 유라의 아버지를 형님처럼 따르던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황제였다. 그는 강지훈의 폭주를 보고받았지만 물증이 없어 개입을 망설이고 있었다. 유라는 박 이사를 통해 그에게 USB 하나를 전달했다. 그 안에는 강지훈의 범죄 내역과 함께 그가 그룹 전체를 어떻게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에 대한 유라의 냉철한 분석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세 번째 카드는 시장을 향했다. 유라의 그림자 내각이었던 최 이사와 박 부장은 자신들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들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과 주요 연기금에 세룡전자의 심각한 경영진 리스크에 대한 비공식 경고를 날렸다. 강지훈의 독단적인 인사조치와 검증되지 않은 M&A 시도, 그리고 재무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에 대한 우려였다. 폭풍은 강지훈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휘몰아쳤다. 그는 골드스톤 캐피탈에서 받은 3천억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윤채원과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제 끝났어, 채원아.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일이면 스타파이어는 우리 손에 들어와. 넌 이제 여왕이 되는 거야. 윤채원은 황홀한 표정으로 그에게 키스했다. 역시 자기야. 그 여자 서유라가 뭐라고 하든 자기가 최고야. 그들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잔을 부딪혔다. 바로 그때였다. 레스토랑의 모든 대형 스크린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나왔다. 속보 금융감독원 세룡전자 전격 압수수색, 강지훈 이사 횡령 및 배임 혐의. 강지훈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박살이 났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화면에는 세룡전자 본사 로비로 수십 명의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의 집무실과 재무본부장실로 직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스타파이어. M&A 관련 자료와 블루오션 펀드 운용 내역 전부 확보하세요. 동시에 강지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윤 상무의 울부짖는 목소리, 법무팀장의 다급한 보고, 그리고 한태준 회장 비서실의 차가운 통보였다. 회장님께서 강지훈 이사님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강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떻게 누가 감히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자신의 소나기를 빠져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유라의 경고를 그녀의 냉담한 거절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거대한 공격의 배후에 그가 낡았다고 무시했던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윤채원의 얼굴 역시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횡령이라는 단어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에게 흘러들어온 검은 돈을 떠올렸다.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이 아니지, 말해줘.
그녀가 강지훈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그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같은 시각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에 세룡전자의 종목 코드가 붉게 빛나며 거래 정지 표시가 떴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기관 투자자들의 동시다발적인 투매 요구가 빗발쳤다. 유라가 던진 히든 카드는 정확하고 신속하며 파괴적이었다. 강지훈이 수년간 쌓아올린 오만의 성은 서유라의 치밀한 전략 한 방에 기반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완벽하게 기습당했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다음 날 오전 세룡그룹 본사 30층에 가장 크고 삼엄한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타원형의 거대한 마우간이 테이블 끝 상석에는 지난 10년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지주회사 한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깊은 눈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박 이사를 비롯한 원로 이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강지훈이 임명했던 신임 이사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어젯밤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과 주식거래 정지라는 충격적인 뉴스는 그룹 전체를 마비시켰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는 전 이사라고 불려야 할지도 모르는 강지훈이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그는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억지로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마지막 남은 오만함으로 꼿꼿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충혈된 눈과 미세하게 떨리는 턱은 그가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박 이사를 맹렬하게 노려보았다. 한태준 회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 자리는 변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오. 강지훈 이사. 그는 강지훈의 직함을 불렀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룹 창립 50년 이래 이런 치욕적인 일은 없었어. 언론 주주 그리고 시장의 신뢰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어. 한 회장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료에 대해 묻겠어. 이사회 승인 없이 그룹의 핵심 생명줄인 블루오션 펀드를 2차례에 걸쳐 무단 인출한 것이 사실이오. 세룡전자의 10년치 미래가 담긴 피닉스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채 펀드에 담보로 넘긴 것이 강 이사 본인의 결정이 맞소. 강지훈은 변호사가 제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그것은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갈라져 나왔다. 다이나믹 에이지의 무리한 요구로 당장 라인이 멈출 위기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스타파이어 인수 역시 그룹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박 이사를 필두로 한 구시대의 잔당들이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금감원에 투소한 것입니다. 저는 이 거대한 쿠데타의 희생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아닌 남을 탓하고 있었다. 박 이사는 그저 가만히 그를 바라볼 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강지훈의 발악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한 회장은 지쳤다는 듯 눈을 감았다. 음모라. 좋다. 그렇다면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해 봅시다. 그가 비서에게 고갯짓하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김진명 감사가 들어왔다. 강지훈이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바로 그 감사였다. 김 감사의 등장은 강지훈에게 예상치 못한 일격이었다. 김진명 감사입니다.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어젯밤 확보된 서버 로그 및 자금 추적에 대한 긴급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김 감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회의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화면에는 블루오션 헤징펀드의 관리자 로그가 떠올랐다. 2025년 엑스월실 03-14 관리자
캉, 치유 접속, 2차 보안 방화벽 강제 해제 시도, 1천억 원 인출 승인. 강지훈의 개인 IP 주소와 그가 시스템 경고를 무시하고 강제로 명령을 실행한 기록이 초 단위로 찍혀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강지훈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조작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이사들은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저 시스템 로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회사의 금고를 강제로 부수고 돈을 훔쳐간 흔적이었다. 김 감사는 흔들림 없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두 번째, 골드스톤 캐피탈과의 불법 담보대출 계약서입니다. 스크린에는 강지훈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힌 계약서가 나타났다.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룹의 핵심 자산을 담보로 잡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자를 납입하지 못했다면 피닉스 특허는 즉시 저들의 소유가 될 뻔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지훈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룹 전체를 도박판에 올렸다는 사실에 모두가 치를 떨었다. 하지만 김 감사의 보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께서 그토록 집착하셨던 스타파이어 인수자금의 최종 사용 내역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SF홀딩스를 거쳐 복잡하게 세탁된 자금이 흘러들어간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내역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구매한 내역이 리스트업되었다. 강남구 청담동 고급 빌라 라파엘 7구입 1호 매입 실소유주 윤채원 이탈리아 V사 하이퍼카 리스피용 사용자 윤채원 드비어스 하이 주얼리 컬렉션 구매자 윤채원 회의실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것은 경영 판단이나 미래 투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정부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기 위해 회사 공금을 훔친 저열하고 추악한 횡령 사건의 전말이었다. 강지훈의 야망, 그의 성공신화, 그의 모든 변명은 윤채원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 한낱 쓰레기로 전락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스크린에 떠있는 윤채원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를 이해해준다던 여자, 그의 야망을 공유한다던 여자. 바로 그 여자가 그의 몰락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음을 깨달았다. 한태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이사회는 이 시간부로 강지훈 이사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 그는 비서가 건넨 해임 결의안을 들어 올렸다. 또한 이사회는 강지훈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며 그룹 법무팀을 통해 강지훈 및 공범 윤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즉각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결의한다. 동의합니다. 박 이사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강지훈이 심었던 이사들조차 그를 버리고 손을 들었다. 만장일치. 그의 10년 권력은 그렇게 단 30분 만에 공중분해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검찰의 조사를 기다리는 범죄 피의자일 뿐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멍하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한때 그를 우러러보던 모든 눈이 이제 그를 경멸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그리고 이 모든 완벽한 심판을 설계한 이가 그가 어리석게 버렸던 아내 서유라라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사회의 결정은 한남동 오피스텔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유라에게 전달되었다. 강지훈의 해임 검찰 고발, 그리고 윤채원의 공범 적시. 그녀가 설계한 완벽한 시나리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었다. 그녀의 그림자 내각이었던 박 이사와 김 감사, 그리고 쫓겨났던 임원들은 이제 그룹의 정화위원회 핵심 멤버가 되어 사태 수습을 지휘하고 있었다. 유라는 오피스텔에 전원을 내렸다. 지난 몇 주간 그녀의 전쟁 지휘 본부였던 이 공간은 이제 다시 평범한 아무도 모르는 은신처로 돌아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그녀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름다운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차키를 집어들었다.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강을 가로질러 한때 그녀의 집이라 불렸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승자의 확인 사살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지난 10년을 완벽하게 닫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남겨둔 것이 있었다.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가 버려야 할 마지막 껍데기. 펜트하우스의 로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항상 그녀에게 90도로 인사하던 호텔급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강지훈의 해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화려한 성의 하인들은 가장 먼저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리라. 유라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다. 딸깍 하고 문이 열리자 익숙하지만 이미 낯설어진 현관의 냉기가 그녀를 맞았다. 집안은 어두웠다. 모든 조명이 꺼져 있었고 자동 센서조차 작동하지 않는 듯 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방향제 냄새 대신 역겨울 정도의 진한 위스키 냄새와 절망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유라는 구두 소리를 죽이지 않고 대리석 복도를 걸어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그를 발견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사무실도 변호사 사무실도 아닌 자신이 추락한 왕국의 폐허가 된 이곳에 돌아와 있었다. 그는 어제 이사회에서 끌려 나갔던 그 값비싼 정장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셔츠는 구겨진 채 땀과 술에 절어 있었다. 그는 소파에 웅크린 것이 아니라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텅 빈 시선으로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검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라의 구두 소리에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초점이 없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그는 유라를 보고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유라. 그의 목소리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는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환영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던 남자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지했던 남자. 이제 그는 오만함이라는 갑옷이 벗겨진 채 벌거벗은 두려움과 자기 연민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그 무표정한 얼굴을 감정 한 점 없는 그 차가운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라의 경고, 스타파이어의 재무제표를 꿰뚫어 보던 그녀의 분석, 블루오션 펀드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던 그녀의 지식, 그녀가 경고했던 그대로 다이나믹 에이지의 신용도 문제가 터졌다. 그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강철의 벽처럼 그를 막아서던 그녀의 단호한 거절.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예언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리고 이사회를 뒤흔들었던 그 완벽한 증거 자료들. 그의 IP 주소, 그의 불법 인출 로그. 그것은 오직 시스템의 창조주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네오였어. 강지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한 자의 공포였다. 처음부터 전부 네가 한 짓이었어. 그는 그녀가 낡았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무시했던 바로 그 아내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대한 심판의 설계자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얕보았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지성을 얕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그녀의 사랑이 변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의로 바뀔 수 있는지를 얕보았다. 그는 자신을 지탱하던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 기둥이 자신을 덮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유라야, 제발. 그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는 기어 오다시피 그녀의 발치로 다가왔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나 좀 살려줘. 넌 할 수 있잖아.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는 그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남자는 없었다. 오직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패배자만이 남아있었다. 유라는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대답도, 어떤 설명도, 어떤 위로도 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유라는 그를 무시한 채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쳐 곧장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강지훈은 넋이 나간 채 자신을 지나쳐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드레스룸 한쪽 구석에는 그녀가 미리 싸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가 사준 화려한 명품 가방이 아닌 그녀가 결혼 전부터 사용하던 낡고 심플한 검은색 캐리어였다. 그녀는 그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그가 사준 보석이나 옷가지 따위는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것, 그녀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물건들 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자신의 모든 과거를,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오점을 남겨두고 떠날 준비를 마쳤다. 유라는 캐리어를 끌기 시작했다. 정적이 흐르는 대리석 바닥 위로 드르르륵 하는 작은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강지훈의 심장을 찢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가 정말로 떠나고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그를 버리고 있었다. 안 돼. 가지마. 강지훈이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는 본능적으로 기어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유라야, 제발 날 버리지 마. 나 혼자 남겨두지 마. 내가 다 잃었어. 너까지 가면 난 정말 끝이야. 그는 울부짖었다. 사랑도 미련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구명줄을 놓치지 않으려는 버려진 아이의 처절한 발악이었다. 유라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을 안아주었던 그 손. 이제는 더럽고 땀과 술에 젖어 떨고 있는 그 손을.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완벽한 무우연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떼어내려 하지도 않고 그저 발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소나귀에서 그녀의 발목이 힘없이 빠져나왔다. 그녀는 그를 버렸다. 그가 그녀를 낡았다고 버렸던 것처럼 그녀도 이제 그를 쓸모없는 과거의 자네로 취급했다. 유라는 다시 몸을 돌렸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드르르륵, 드르르륵. 그 소리는 현관을 향해 멀어져 갔다. 강지훈은 텅 빈 손으로 바닥을 움켜쥐며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유라야. 유라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에 섰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바깥의 밝은 복도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감쌌다. 그녀는 그 빛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나갔다. 다달각. 문이 닫혔다. 아주 가볍고 건조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강지훈에게 내려진 최종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떠났다. 그가 모든 것을 잃은 날, 그가 가장 비참해진 순간에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버렸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어둠과 정적 그리고 술 냄새와 뒤섞인 한 남자의 절망만이 남겨졌다. 너달각. 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펜트하우스의 광활한 어둠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서유라가 떠났다. 강지훈은 자신이 방금 움켜쥐려다 놓친 그녀의 발목이 스쳐 지나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1분인지 10분인지 아니면 1시간인지 모를 정적이 그의 무너진 자아를 짓눌렀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위스키와 절망의 냄새 위로 유라가 떠난 현관에서 흘러들어온 차갑고 깨끗한 바깥 공기가 희미하게 섞여들었다. 그 공기는 마치 그녀의 마지막 존재감처럼 그가 숨 쉴 때마다 그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욕도 비난도 저주도 퍼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없는 존재로 취급했다. 그가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완벽하게 강지훈은 천천히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상체를 일으켰다. 그는 텅 빈 현관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사라진 그곳은 다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실감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이사직 재산 명예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서유라의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을 마비시켰던 알코올과 충격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독할 정도로 선명한 진실이 밀려들었다. 그는 서유라라는 여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기반을 잃었다. 자신을 존재하게 했던 뿌리를 잃었다. 그가 세상을 다 가졌다고 오만하게 외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묵묵히 그를 지탱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던 그 뿌리를 그는 스스로 뽑아버렸다. 그는 윤채원을 떠올렸다. 그를 이해해준다던 그의 야망을 공유한다던 여자. 그는 윤채원을 위해 블루오션 펀드에 손을 댔다. 윤채원을 위해 스타파이어를 인수하려 했다. 윤채원을 위해 피닉스 특허를 담보로 잡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윤채원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연기처럼 희미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성공에 기생했던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었다. 대신 서유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무모한 사업을 벌일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재무제표의 숫자를 맞춰주던 그녀의 지친 얼굴. 그가 이사승진에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당신은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해주던 그녀의 굳건한 눈빛. 그가 그룹의 누구도 풀지 못했던 복잡한 금융 구조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렸을 때 며칠 만에 완벽한 해결책을 들고 나왔던 그녀의 천재적인 모습. 그는 그녀의 그 모든 헌신과 능력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니, 그는 그것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가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그녀를 낡았다고 지루하다고 족쇄라고 부르며 내팽개쳤다. 그는 그녀의 지성을, 그녀의 가치를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모욕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 강지훈의 입에서 비명도 신음도 아닌 텅 빈 바람소리가 새어나왔다. 깨달음은 비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그의 내면을 산산조각 내며 덮쳐왔다. 그는 회사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유라를 잃었다. 그의 성공 신화의 진정한 설계자이자 그가 파멸의 길을 걸을 때 마지막까지 그를 구하려 했던 유일한 사람을 그는 제 손으로 밀어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유라가 그에게 경고했던 것은 질투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로 그를 구하려 했던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그 손을 오만하게 뿌리쳤다. 그는 그녀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녀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는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다. 강지훈의 턱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의 텅 비었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흑.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으아. 이제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한 번도 남 앞에서, 아니 스스로에게도 인정하지 않았던 나약함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이 처참한 결과에 대한 공포였고, 모든 것을 잃고 완벽한 혼자가 되었다는 절망이었으며,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강지훈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소리였다. 그는 울부짖었다. 한때 도시를 발 아래 두었던 펜트하우스의 제왕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오만함이 만든 폐허 속에서 길을 잃고 우는 버림받은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유라가 떠난 현관을 향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름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새벽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차가운 겨울바람이 법원의 창문을 두드렸다. 법정 피고인석에 선 강지훈은 6개월 전에 그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췌했다. 값비싼 정장 대신 수인복을 입었고 오만하게 빛나던 눈은 생기를 잃은 채 바닥만 향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국선 변호인이 서 있을 뿐이었다. 윤채원은 재판 초기에 모든 죄를 강지훈에게 떠넘기고 감형을 받으려 했으나 유라가 넘긴 완벽한 증거 자료 앞에서 공범 혐의가 인정되어 그보다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강지훈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는 항소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방청석에는 그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며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퇴장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 새로 지어진 초고층 빌딩의 한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 찼다. SYR,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라는 명패가 걸린 대표이사실. 서유라는 깔끔한 흰색 정장 차림으로 대형 스크린을 보며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힘과 전문성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저희 SYR이 제안하는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향후 5년간 최소 3% 수익률을 보장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브리핑에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세룡그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 서유라로 당당히 시장의 중심에 섰다. 회의가 끝나고 유라는 사무실 창가로 다가갔다. 탁 트인 창밖으로 한강의 물결과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있던 어둡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빛과 활력이 넘치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를 파괴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완성은 그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녀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자유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공정함은 실현되었고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